밤에 안 추워요 여기? 야 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어. 아 진짜 저는 좀 설레는 것 같아요. 스키가 제일 적성에 맞는 게 가만히 있어도 내려가지. 장난 아니야. 이게 건축사에서 제일 유명한 설경이야.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저희 지금 삿포로의 토마무 지역에 왔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온 이유는 안도다다오가 설계한 물의 교회를 보기 위함인데요. 저의 버킷리스트 꼭 봐야 되는 건물 한 6개 안에 꼭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기 위해서 무리해서 저기 텍사스에서 장장 24시간이 넘는 시간을 거쳐서 비행기만 한 17시간 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밤에 도착해서 이 설경은 사실 저희도 오늘 아침에 보는 건데요. 너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일단 저희 걸어서 물의 교회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저께 묵었던 데가 리조네 토마무 이 타워에 묵었었는데 아침에 제가 밥 먹은 데가 요 건물이거든요. 여기까지는 터널로 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건물이 쭉 연결이 돼가지고 쭉 가면은 물의 교회까지 갑니다. 이게 80년대 후반에 완성이 된 건물이라고 하니까 거의 몇십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단지인데 그것들이 여기 워낙 눈이 많이 오니까 이런 실내 터널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연결해가지고 물의 교회까지 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워낙 추운 데다 보니까 눈도 많이 오고 건물하고 건물 사이를 이런 터널로 연결하지 않으면 다니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흥미로운 거는 이런 터널이 쭉 가는데 옆에 창문을 뚫어놨거든요. 그래서 바깥 경치도 볼 수 있지만은 무엇보다 저 같은 사람들이 흥미를 끄는 거는 눈이 얼마나 쌓였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지면보다 거의 한 1m 높이까지 쌓여 있거든요. 이런 풍경들도 보면서 갈 수 있고 화면으로 보셔서 모르겠지만은 이 터널 안은 그래도 좀 약간 쌀쌀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까지 완전히 따뜻하게 난방을 해놓으면 결로 현상이 엄청 생겨서 수증기가 이렇게 엄청 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은 아마 난방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사실 아침을 저희가 여기서 먹었는데 여기 프렌치 토스트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나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프렌치 토스트 처음 먹은 것 같아요. 저 아침 밥 먹으면서 정말 이 설경이 거의 한 90% 한 것 같아요. 이 터널마다 조금씩 건축되는 형식이 좀 다릅니다. 아까 보셨던 거는 가장 효율적으로 철근 프레임을 공장에서 제작해서 와가지고 현장에서 조립만 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로 여기서 직접 부어서 만든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지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계단이 되게 많은데요. 사실 시공하는데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걸어 들어온 저 타워부터 시작해서 쭉 이 산의 경사로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토목으로 아무런 공사를 하지 않은 거죠. 그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지형에 맞춰서 레벨을 맞춰서 디자인을 해서 넣은 거고요. 자연 환경을 최소한으로 부수지 않고서 고치지 않고서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건물은 좀 삐뚤삐뚤하게 나오게 되겠죠. 근데 그게 지그재그로 나오게 되면 좋은 점은 자연하고 접하는 면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지나온 저 뒤에 있었던 건물들도 계속해서 누적해서 중첩돼서 보이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계속 걸어가 보겠습니다. 콘크리트도 그냥 콘크리트로 안 하고요.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게 하기 위해서 골조가 좀 더 많게 한번 씻어낸 것 같아요. 60년대인가요? 그때쯤에 이거는 브루탈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냥 매끈한 안도다다오의 스타일의 그런 콘크리트하고 좀 느낌이 좀 다르죠. 그리고 조명 자체도 사실 이런 텍스처감을 더 느끼게 하기 위해서 와시아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쓸어내리는 듯한 그런 조명을 해서 이 거친 표면의 느낌을 더 느끼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리조트 건물은 보면 그 메인 동선을 쭉 만든 다음에 중간중간에 한번 나뭇가지 뻗듯이 옆으로 뻗어나와서 잠깐씩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요. 제가 묵었던 데는 북카페도 있었고 선물 가게도 있고 지금 보시는 잠깐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렇게 옆으로 나올 때마다 지금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방해받지 않고서 자연을 볼 수 있는 그런 현상, 그 공간들이 나오는 거죠. 제가 오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탑건을 한 3번 봤는데 거기 왜 탐 크루즈가 추락한 다음에 막 뜨는 장면 있잖아요. 눈 온 다음에 약간 그런 데 같아. 지금 이 계단은 이 지형이 밑으로 통과하고 살짝 떨어져 있는 상태네요.
그 라뚜레트 수도원 나왔을 때 있었잖아요. 중간에 복도들 지나고 그 밑으로 필로티 밑으로 이 경사진 그 자연대지가 통과해서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도 그대로 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땅 위에 앉혀져 있게 되면은 이 건물 자체가 만리장성처럼 여기 흘러내리는 모든 물이라든지 이런 자연의 흐름들을 막아버리게 되니까 가끔씩은 띄워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커넥팅하는 브릿지들 디자인이 다 조금씩 컨디션이 다르게 된 것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형식으로 안 돼 있고 철판으로 만든 터널도 있었고 콘크리트 프레임으로 만든 것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철골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 철골 프레임으로 여기를 쓴 이유가 지금 이 브릿지가 지면에서 제일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밑에다가 기둥을 박아서 이걸 올려야 되는데 그 기둥을 박을 때 콘크리트로 기둥을 만드는 것보다는 철골이 훨씬 빠르고 손쉽게 할 수 있었을 테니까 이렇게 했겠죠. 아, 밑에 여기 차가 지나가네요. 그래서 차도가 있으니까 그걸로 피해서 얘를 더 한 4, 5m를 띄운 것 같습니다. 단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맨 처음부터 마스터 플랜을 크게 잡아놓고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정말 유기적으로 계속해서 증축을 해나가면서 그때그때 맞춰서 그 시대에 적합한 어떤 건축 기술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서 계속 확장해 나가서 마을을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안도다도의 물회교회가 1985년인가? 뭐 그때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조트가 만들어지기 아주 초기에 계획이 되었던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물회교회를 찾아해 주셨는데 그동안 못 보신 이유가 일단 멀잖아 이렇게. 너무 멀어서 진짜 이거 하나만 보러 와야 되는 건데 그럼 경제적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런 거죠. 이런 오지까지는 아니어도 시골에 있는 좋은 건물들 많잖아요. 피터 줌터의 작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라뚜레트도 그렇고 롱샹도 그렇고 그건 진짜 오로지 그거 하나만 보기 위해서 한 2, 3일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에 있으면은 뭐 이거저거 한꺼번에 볼 수 있으니까 다 한 번에 볼 수 있는데 여유가 좀 생긴 다음에야 이런 데를 찾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제 버킷리스트는 이제 거의 다 본 것 같거든요. 이게 거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아직 하나 남았네요. 포르투갈에 있는 알바로 시작한 수영장. 드디어 이 신발이 빛을 발하는구나. 제가 한 6년 전에 삿포로에 왔을 때 산 신발이에요. 여기 진짜 이 신발 없으면 못 다닙니다. 여기 이런 초짜들이 이런 운동화 신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5분만 걸으면 다 양말 다 젖습니다. 저도 오죽하면은 며칠 있다가 이걸 그 쇼핑센터 가서 샀다니까요. 근데 이 물회교회는 진짜 저는 좀 설레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TV는 사랑을 싣고 그런 거 보면은 어렸을 적에 첫사랑이었던 사람 나이 들어서 만나는 그 느낌? 그런 느낌인데 안도다도가 디자인한 교회가 크게 3개가 있죠. 물회교회, 바람의 교회, 그다음에 빛의 교회. 근데 이 3개 중에서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이제 빛의 교회만 그 예배 드리는 교회고요. 나머지 물회교회나 바람의 교회는 호텔 옆에 있어서 결혼식하는 교회예요. 여기도 하루에 4타임씩 결혼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4타임 결혼을 할 때 피해서 밤 시간에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만 일반인들에게 오픈이 된다고 하는데 다행히 저희는 오늘 호텔에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이 오전 시간에 와서 이거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 덕분이죠. 이 셜록 현장 70몇 번 되니까 이게 먹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물회교회도 사실은 여름에 보는 물회교회가 있고 겨울에 보는 물회교회가 완전히 느낌이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진으로 봤을 때는 겨울에 본 그 유리창 열린 상태에서 본 물회교회 사진이 제일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오늘 보러 갔는데 오늘 또 날씨도 지금 눈도 안 내리고 아주 파랗고 그 물회교회 보기 아주 최적의 날씨인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제가 20일 여행하면서 이 신발을 계속 들고 다니면서 내가 이걸 왜 싸가지고 왔을까? 그러다가 오늘 그 의미를 찾네요, 제가.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야, 정말 경치가 끝내주네. 와우! 지금 여기 눈이 엄청 쌓여 있는데 그 유명한 그 물회교의 뒷면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잖아요. 이제 뒷면에 그 담장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저희 100몇십 미터 정도 되는 담장인데 저거를 한번 쫙 걸어가야 되거든요, 저희가. 야, 이거 감동이네, 이거. 그래서 저도 되게 나중에 깨달았는데 이 담장을 만든 필연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제 보시면 지대가 여기가 높잖아요. 그럼 이게 쭉 언덕길이 내려가면은 여기 교회 예배당을 지으려면은 수평면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옹벽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게 이 옹벽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옹벽을 조금 더 높게 만들어서 담장으로 만드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면에서 보는 높이와 반대쪽에서 보는 높이가 좀 다를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그 시퀀스가 되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주 전형적인 아마 어떻게 보면 현대 건축물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시퀀스죠. 뒤로 들어와서 꺾은 다음에 담장을 따라서 쭉 걸어갑니다. 이쪽으로 걸어가게 돼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돌아가지 않아요? 원래 여름에는 그래요. 근데 겨울에는 저희가 네. 여기를 제설을 안 해가지고 그냥 빠져도 되니까 가도 되나요? 많이 깊을 텐데. 얼마나 깊지? 그냥 여기는 제설을 한 번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장난 아닌데? 아 이걸 걷긴 걸어야 되는데. 아이씨. 도전을 할까요? 장난 아니야. 아 이거 여기까지 빠져 여기까지. 자 설명만 드릴게요. 이게 원래 시퀀스는 의도한 말은 이게 아닌데 원래는 이걸 꼭 따라가야 되거든요. 이게 쭉 걸어간 다음에 저 담장 끝에서 돌아가지고 다시 와서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겨울에는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여름에 다시 와서 그쪽으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러면 이 물의 교회 진짜 진정한 시퀀스가 아닌데 이게. 잠깐만 이쪽 길로 가다가 가로질러 한번 가볼까? 아, 그럴까요? 야 이거 못 가겠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점점 너무 예뻐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 실제로 오면은 내가 책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또 진짜 안도의 그 필살기는 이 물의 교회인 거죠. 그래서 여기 정말 설렙니다, 되게. 일로 가는 거죠? 원래 글로 가는데 네. 일로 가야 됩니다, 저 진짜. 우리 여름철 시퀀스로 오게 되면 뒤로 돌아서 일로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눈이 뭐 몇 미터가 쌓여 있으니까 거의 못 가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일로 들어가면은 이야 감기가 무량하네. 자 우리가 좌회전한 다음에 걷다가 우회전해서 담장을 따라 걷고 다시 180도 회전해가지고 담장을 따라서 걸어오고 다시 90도 좌회전해서 따라오고 계단으로 올라온 다음에 좌회전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뺑뺑이 돌렸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한 번 더 뺑뺑이 돌리는데 이걸 올라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제일 높은 곳이죠. 여기 이제 콘크리트로 4개의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글래스 박스로 딱 돼 있죠. 저도 사진으로 봤을 때는 잘 못 느꼈던 건데 밖에 있을 때 되게 바람 소리나 이런 것들이 잘 들렸었거든요. 근데 이 안에 들어오니까 그 모든 소리가 다 차단이 되면서 장면만 들어오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풍경인데도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 청각적인 것들이 다 제외가 된 상태에서 이 풍경을 보는 거가 되고요. 근데 이런 디테일도 보시면은 이 난간은 저는 왜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든 다음에 어쨌든 이 콘크리트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되겠죠. 얘는 십자가여야 되니까. 그래서 십자가끼리도 다 떨어져 있고 얘도 떨어져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이게 다 캔틸레버로 되어 있고 이것도 다 캔틸레버로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시공이 쉬운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보시면은 우리가 계단을 2단 올라온 다음에 다시 2번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 레벨은 똑같죠. 여기 살짝 슬릿이 뚫어져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들어왔던 거기 레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은 곳인데 그냥 이렇게 들어와도 되는 건데 이걸 한 바퀴 돌려가지고 주변 경치를 조용한 상태에서 한번 감상하게 하고 다시 온 다음에 이것도 막혀있게 했으면 모를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잠깐 뛰어서 내가 온 곳을 다시 돌아다보게 하는 거죠. 이쪽에서 들어왔을 때는 이 슬릿이 있다는 거 의식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여기 왔을 때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여기가 내가 있었던 곳의 반대쪽이구나. 그런 다음에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 끝나느냐? 그렇지 않고요. 여기서 또 계단으로 커브지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원형 계단으로 내려온 다음에 짜잔 하고 보면은 드디어 물의 교회가 나오는 거죠.
난 여기가 이렇게 얼어가지고 눈 쌓이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눈이 쌓여서 잘 모르지만은 바깥의 수공간은 사실은 이렇게 가다가 2단 정도가 더 밑으로 내려가요. 3등분 돼 있어요. 전반적으로 다 이 땅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데다가 평지를 계속해서 만들면서 우리 예배당을 앉혔기 때문에 이 수공간 역시 너무 수평면으로 길게 되면은 그러면은 또 오히려 저 아래쪽에 옹벽이 생겨야 되는 상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단을 나눠서 만들었고요. 근데 그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더 마음이 좀 편안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워낙에 이런 경치들이 너무 좋아서 하여튼 제 시야에는 건축물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건축사적으로 봤을 때 되게 특별하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십자가의 위치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 예배당에서 십자가의 위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교회 바깥에 있는 거는 지붕 위에 있는 십자가들밖에 없죠, 대부분. 여기서 시퀀스가 중요한 거는 아까 들어오는 진입로가 이렇게 꺾어서 돌아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결국엔 여기까지 내려오잖아요. 주변의 경치들을 계속 머릿속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도 이 십자가입니다. 물 위에 십자가가 있고 콘크리트 박스가 있고 뭐 여러 것들이 흩어져 있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쭉 오고 나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한 다음에 다시 여기로 오게 되면은 비로소 이때 처음으로 왜 이 자연의 십자가와 콘크리트 박스와 담장이 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를 딱 느낄 수 있게 하는 축이 딱 여기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의도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딱 봤을 때 보면은 이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창틀을 딱 가려서 잘 안 보여요. 바깥 경치를 보는 이 유리창을 어쨌든 나눠야 되는데 이걸 어떤 모양으로 나눌까도 고민을 많이 하겠죠. 이거를 세로로 이렇게 무식하게 나누는 방법이 있겠죠. 이제 공사비 아끼려고 보통은 유리창이 스탠다드 사이즈로 나오는 게 1.5m에 3.2m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가 나오니까 그렇게 쪼개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이런 초대형으로 되어 있는 그 울트라 사이즈라고 합니다. 이런 일반 사이즈가 아닌 걸로 만들어서 4등분 해가지고 이 십자가 모양으로 창틀을 만들고 여기다 딱 픽스로 끼워 넣은 거죠. 저희가 겨울이어서 지금 안타깝게도 이걸 열어볼 수가 없는데 물의교회에서 제일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여기 보시는 이 큰 창틀로 되어 있는 이거가 움직여요. 슬라이딩이 돼가지고 저 옆으로 빠집니다. 그 여기 보시면은 이 위에 트랙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거가 저 위에 매달려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무거울 텐데 이거를 이렇게 옮겨가지고 기계식으로 움직여서 옆으로 다 빼내면은 지금 이 예배당은 거의 야외 공간이 되는 거죠. 거의 야외에서 그냥 지붕만 가려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 결혼식이겠지만 사실 이렇게 경치 좋은 데는 그냥 이런 콘크리트 박스만 있어도 정말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건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형태지 않습니까? 공간감이고. 근데 주변에 있는 자연이 워낙에 훌륭하니까 그거를 프레임하는 액자로서만 건축이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액자 일반적으로 박스니까 그 박스 형태의 액자를 만들어서 바깥 경치를 프레임할 수 있게끔만 한 거고요. 안도가 훌륭한 거는 이런 박스는 누구나 다 만들고 예전에도 있어 왔겠죠. 근데 이 박스를 경험하기까지 오는 그 여정을 디자인한 거예요. 이렇게 돌리고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모든 영화가 사실 다 뭐 엔딩이 뻔하죠. 뭐 끝에 가서 폭탄 터지고 뭐 히어로가 이기고 이걸로 끝나잖아요. 악당은 죽고. 근데 중간에 그 이야기 엔딩까지 가는 그 스토리 빌드업이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빌드업을 되게 잘하는 거죠. 안도의 건축은 제가 훌륭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디자인 자체는 되게 심플한 기하학입니다. 근데 주변에 자연은 기하학이 없죠. 거기에 기하학을 딱 갖다 박으면은 그걸 통해서 내가 체험하는 사람들이 방문하는 시간대에 따라서 해의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공간인데도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오전에 왔을 때야 오후에 왔을 때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미묘한 자연의 변화를 우리는 사실은 이 건축물이 없다면 느끼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장면도 만약에 내가 이 건물이 아닌 이 콘크리트 박스로 프레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이 자연을 바라보면은 뭐 매봉산에서 보는 거나 북한산에서 보는 거나 여기서 보는 거나 별로 이렇게 의식이 잘 안 될 텐데 이 액자 안에 딱 넣어서 주변을 다 지우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 자연이 프레임 안에서 보이게 되면서 이게 여름이냐 아니면 겨울이냐 그날 날씨에 따라서 미묘한 차이 같은 것들도 더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훌륭하죠. 되게 쓰는 건축의 요소는 되게 뻔하거든요. 콘크리트 벽, 유리, 계단 이런 거밖에 없어요. 모든 건축가들이 다 쓸 수 있는 요소죠. 근데 결국에는 그 계단과 콘크리트 벽을 어디에다가 적재적소에다 쓰느냐가 사실 그 사람의 실력인 건데 기존에 없었던 어떤 스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저도 노출 콘크리트 벽을 했을 때 제일 문제가 저거거든요. 저 벽체 위에 쌓였던 물이 흘러내리면서 이렇게 시커멓게 되잖아요. 저게 이제 곰팡이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먼지도 껴인 것도 있지만은. 근데 이걸 보니까 그냥 둬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 저것도 그 시간의 흔적 같은 것들이 남아있어서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 리차드 세라 작품 보면은 철판으로 해놓고서 그 철판이 점점 녹쓰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철판 조각품이 놓여져 있는 그 지역의 습도와 온도에 따라서 그 부식되고 녹쓰는 정도가 다르대요. 퀄리티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안도의 콘크리트 벽이 삿포로에 있느냐, 오사카에 있느냐, 도쿄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 다르게 반응을 할 테니까 저것도 멋인 것 같네요. 이게 건축사에서 제일 유명한 설경이야. 이거. 와, 너무 좋은데? 야, 어제 진짜 눈이 많이 왔나 보다. 우리 날 잘 잡았다. 아, 그거 생각나는데 오겐키 데스까? 그 영어 뭐지? 러브레터인가? 뭐지? 북극에 가면은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품 중에 하나가 선글라스래. 눈부시지 않아요, 되게? 와, 오, 장난 아니게 빠지는데? 일로 내려가는 거 맞아요? 불로 내려갔다는 큰일 나요. 오, 야, 발면이 광고를 이런 데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게 저녁에 여기 불 들어오면 진짜 예쁘겠다. 없는데? 발면이 없어. 아, 이것까지 만들면 너무 어려우니까. 원래는 옛날에는 만들었었는데 이게 아. 점점 녹는 게 빨라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교회랑 호텔만 진짜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어. 오. 방에 안 추워요, 여기? 침낭에서 내가 침낭에서. 오. 아. 저거 뭐예요? 얼음 안에 박혀 있는 뭐 그런 건가? 아, 이게 초를 하나씩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무슨 프레임이 있는 건가?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얼음으로만 그냥 한 진짜 거죠? 얼음으로. 네. 아, 이 틀을 짜놓고 네. 그 위에다가 물을 뿌려서 얼려가지고 네, 하는 거구나. 그래서 틀 빼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예쁘게 나왔구나. 네. 아니, 진짜 돔 만들 때 이렇게 만들거든. 이 틀을 먼저 짜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붓거나 벽돌을 쌓은 다음에 나중에 틀을 없애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리지널 방식 그대로 하는 거지. 이런 거가 이렇게 날이 잘 선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틀을 갖고서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호텔도 만들었나 봐요. 네, 호텔은 요거보다는 조금 작은. 작은 사이즈로. 야, 그래도 벌써 사람들이 많이 탔다, 스키. 운동 중에 스키가 제일 적성에 맞는 게 스키하세요? 가만히 있어도 내려가지. 중력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거잖아. 아, 네, 세상이 편하네. 딴 것들은 너무 힘들잖아. 움직이려고 하면은. 정식 코스는 29개인데 적은 편이에요. 사실 아, 그래요? 홋카이도에서는. 근데 이런 나무 사이로 갈 수 네. 있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거든요. 일본에서 원래 트리런이 잘 안 되는데 여기는 이제 할 수 있게 해놔가지고. 야, 여기가 어떻게 중급이야? 여기는 그 코스 외 그거 코스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와. 트리런 같은 거 할 수. 여긴 진짜 상급 코스. 와, 장난 아닌데 여기? 여기 잘못해서 일로 빠지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 여기는 이제 잘 타는 사람은 좋은 사람 어. 여기 한 명 있는데 부럽다. 우리가 묵었던 호텔이 저기 있는 거구나. 엄청 낮게 있는데? 1000 몇 미터? 와. 야, 일로 내려간 사람들이 있어. 와, 이거 오!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10월 달에 첫눈이 내려서 4월까지도 눈이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6월 정도 돼야지 다 녹는다고 들었거든요. 맞죠?
예, 그러니까 10, 11, 12, 1, 2, 3, 4, 5, 6 거의 1년에 9개월이 눈이 있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네요. 저같이 흰색 좋아하는 사람은 삿포로 맞는 것 같아요. 이 낭만적이잖아, 눈. 우리나라에 좀 약간 이런 리조트 좀 설계해봤으면 좋겠네요. 좀 이렇게 자연 경관을 많이 해치지 않으면서. 갈까요? 저희도 가봐야겠다. 와, 여기 스키 타고 들어간다. 와, 여기 정말 잘 타는 사람 와야겠다. 엣지에 펜스도 없어. 그냥 나가면 그냥 끝이야. 저렇게 나무에 붙어 있는 게 한국어로 아마 상고대라고 하는데 네. 이제 저게 공기 중에 수증기가 나무에 얼어붙어가지고 이제 눈꽃처럼 피는 아, 저걸 이제 상고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데는 진짜 애들 데리고서 한 달 정도 살면서 얘는 한 달 동안 스키만 타는 거예요. 그냥. 그럼 진짜 상급자 될 때까지 계속 그랬으면 좋겠어. 그렇게 한 겨울을 투자해가지고 상급자 정도가 되면 얼마나 평생이 즐겁겠어. 걔는. 그렇게 시간만 많으면 나 진짜 이거 상만 빌려주면은 우리 그 물의 교회 진입로를 타고 눈 다 치우고서 걷는 걸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